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본 동영상에서도 비즈니스 이메일 에티켓 혹은 그와 관련된 유의점이라고 할 사항들 9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번째, 즉답을 할 수 없을 경우 미리 통지하기입니다. 발신자에게 즉시 응답할 수 없음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발신자의 시간을 존중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긴급한 사항인 경우 상대방에게 다른 대책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즉시 답신을 해주지 못할 경우 간략히 지연 사유를 설명하는 내용과 함께 미리 통지를 하도록 합니다. 지연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통지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또 마감 시간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 수 있다면 사전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일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시정 조치를 취했음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끝까지 기다리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기한이 임박하여 간단한 이메일 하나만 달랑 발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당혹스럽게 하거나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가 않은 것이므로 일찍 통지할 것이 권장됩니다. 다음은 11번째, 모바일 기기라고 실수가 용인되는 것은 아님입니다. 모바일 기기니까 철자법이 틀려도 좋다거나 내용이 불명확해도 양해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모바일 기기에서 보낸다고 굳이 알리거나 양해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변명을 하는 것보다는 메시지를 정확히 작성하여 발송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설사 모바일 기기라고 해서 사소한 오타나 서식 불일치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내용에 대해서는 발송자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메시지가 명확하고 간결하며 메시지의 정확한 전달을 방해할 만한 중대한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수의 가능성이 염려되거나 부담스러우면 나중에 PC에서 작성할 수 있을 때까지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 적절한 연결어 혹은 시작 문구 쓰기입니다. Linking phrases, 연결어나 gambits, 시작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transitional expressions, 전환 표현을 통하여 이메일의 문장이나 문단을 매끄럽게 연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결어나 gambits, 는 아이디어의 흐름을 용이하게 하고 가독성을 향상시키며 signaling, 즉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예측 혹은 짐작이 가능하게 하여 상대방의 이해를 도와주고 문장의 구조를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더불어 작성자에게도 자신의 생각을 체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거나 추가 정보를 제공할 때 또는 동의를 표현하거나 대비되는 아이디어를 나타내거나 요약하고자 하는 경우 연결 구문이나 시작 문구를 사용하면 일관성을 유지하고 독자가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linking phrases. 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When you are introducing a new topic, regarding, in addition to that, furthermore, when you are providing additional information, additionally, moreover, when you are expressing agreement or contrasting, similarly, in contrast, however, when you are summarizing or concluding, in conclusion, in summary, to sum up. 다음은 13번째, 가끔은 직접적인 스킨십도 필요입니다. 가끔 한 번씩은 전화도 걸고 출장 방문 상담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비즈니스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나 관계 형성을 위해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접촉이 필수적인 경우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면 대면 토론, 신뢰 구축 노력, 문제 해결 또는 약속 이행의 증명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메일로 잘 안 되면 전화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의 목소리에서 감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Face to face.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욱 좋은 방법입니다. 그간의 모든 것을 일거에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메일이 시간을 절약하기는 하지만 비즈니스에서는 시간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또 가끔은 손으로 직접 서명한 레터를 보내는 것도 권장됩니다. 다음은 14번째, 길게 쓰기 없기입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이메일을 간결하게 유지하고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이는 의사소통에서 명료함과 간결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반적으로 레터보다 이메일 읽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연유로 가장 권장되는 길이는 한 화면 정도입니다. 이메일 한 통을 읽기 위하여 Scrolling. 화면 끌어내리기를 몇 차례나 해야 한다면 수신자 입장에서도 귀찮은 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부득이하게 내용이 길어질 경우에는 요약해서 앞머리에 적거나
첫 화면에 목차를 만들어 두도록 합니다. 아니면 따로 문서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수신자의 회신이 필요한 경우 첫 문장에서 회신을 기다린다고 명시하도록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룰 경우에는 Bullet points. 소제목을 붙여서 문단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장도 중문이나 복문을 피하고 간략하고 짧은 문장으로 쓰도록 하며 각 문단도 단어의 수가 30개를 크게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One mail. One subject. 하나의 주제에 집중한다면 메시지가 길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15번째, 화가 났을 때에는 24시간 후에 보내기입니다. 화가 났을 경우에는 메일을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이 과열될 때도 전문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이메일을 보내면 충동적이거나 후회스러운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어서 거래 관계를 손상시키고 신뢰도를 떨어뜨리거나 불필요하게 갈등을 확대할 소지가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하루 묵혔다가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상대방의 면전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지 자문자답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즉시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상황을 개선하는 데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건설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숙고할 시간을 가진다는 관점에서 24시간 대기 후에 발송함을 원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반대로 화가 나서 보낸 이메일을 받았을 경우에는 메시지 수신 확인 차원에서 회신을 하기는 하되 일단 공감을 표시하고 문제 제기에 감사한다는 표현을 하도록 합니다. 동건과 관련하여 현재 조치 중인 사항이 있으면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과를 하도록 합니다.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차분하고 침착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프로답게 전문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성향을 익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회신을 아예 보내지 않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6번째, Thank you. 와 같이 의미 없는 이메일 보내기 없기입니다. 이러한 권장사항은 수신자의 시간을 존중하고 받은 편지함의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별도의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주고받는 이메일 메시지의 맥락 안에서 감사를 표현하거나 대면을 했을 경우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보장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7번째 Writing. Not talking. 입니다. Writing. Not talking. 이메일은 결국 글을 쓰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말하는 듯이 쓰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 형식을 무시하고 실제로 말하는 듯이 쓰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소통이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문법이나 명확한 의사 전달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메일은 공식 문서에 비해 좀 더 편안한 글쓰기 스타일을 허용한다고는 하지만 인사말, 본문, 마무리 등 기본적인 형식과 구조를 따르는 것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또 명확하고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전문 용어나 지나치게 복잡한 문장을 피하며 요점을 바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프로다운 어조와 태도를 유지하고 대면 미팅과 마찬가지로 수신자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추도록 합니다. 요약하면 이메일 자체가 레터보다는 덜 포멀한 형식이다. 그러므로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째, send, 누르기 전에 확인 또 확인입니다. 이메일은 send를 누르는 순간에 Out of control. 입니다. 영혼이 남으며 남에게 포워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지운다고 해도 남습니다. 리콜 기능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보낸 사람이 이 이메일 메시지를 취소하였다고 상대방에게 또 하나의 이메일을 보내줄 뿐입니다. 그러니 잘 써야 합니다. 그리고 발송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Review and edit. 퇴고를 하도록 합니다. Reviewing for clarity. 메시지가 명확하고 간결하며 의도한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 확인합니다. Checking for tone and professionalism. 이메일의 어조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수신자와 메시지의 문맥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Proofreading for grammar and spelling. 맞춤법 오류, 철자 오류 또는 오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verifying accuracy and completeness, 사실적 정보, 날짜, 이름 또는 첨부 파일을 다시 확인하여 정확하고 완전한지 확인합니다. considering the recipient, 수신자의 관점을 고려하고 수신자가 이메일을 어떻게 해석할지 생각해 봅니다. 외교, 비즈니스, 금융, 과학, 기술 등등 모든 분야에서 영어가 소통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bottom line, 은 바로 돈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로 천냥 빚도 갚는다고 했듯이 글을 잘 쓰면 돈이 절약되기도 합니다. 글을 못 쓰면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기도 하지만 상대방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줄 경우 회사에 원인 모를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이메일을 쓰는 이유를 요약하면 알리고 설득하고 또 호의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나는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나는 상대방을 알고 있는가? 호의적인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목표는 상대방이 나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반응하게 하는 것이므로 첫째, 읽는 상대방을 연구하고 그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추정해보고 둘째, 나에 대해 상대방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어떻게 신뢰를 쌓을지 생각해봅니다. 셋째, 상대방이 얼마나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추가로 제공해야 할 정보는 무엇인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봅니다. 역시 노력과 시간, 즉 본인의 연습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주변에 협력자이자 비평가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비즈니스 이메일과 관련 에티켓이라고 부를 만한 사항들 9가지를 새로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도 비즈니스 이메일 관련 에티켓 9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